자, 오퍼레이션즈 매니지먼트 공부하고 있고요. 자, 린 오퍼레이션즈 얘기를 이제 지난 시간에 바로 시작했는데요. 자, 오늘 두 번째 동영상입니다. 그래서 린 오퍼레이션즈가 TPS 시스템, TPS, 즉 토요타 프로덕션 시스템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Just in Time이라는 개념이 이 안에 들어 있는데요. 자, 오늘 이런 얘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요 밸류 체인 매핑까지 얘기를 했었죠. 자, 오늘은 이 Just in Time, JIT라고 불리는 이런 철학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하고요. 그런 것들을 구현하기 위한 또 도구들이 있는데 뭐 칸반이라는 얘기도 제가 좀 해드리고, 그 다음에 포카요케라고 하는 철학도 있어서요. 자, 이런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런 린 오퍼레이션즈를 잘 하려면 이 조직적인 경영진의 입장에서 조직적인 어떤 고려 사항들이 좀 있어요. 자, 그런 얘기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린의 철학을 실제 구현해서 조직 내에 변화를 기하려면 어떤 것을 염두에 둬야 하느냐. 자, 그런 얘기를 오늘 이 두 번째 동영상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Just in Time. 자, JIT란 철학인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서양 사람들을 보기에는 일본인들의 이런 어떤 면모가 좀 독특해 보였어요. 즉, 무언가를 생산할 때 딱 적시에 필요한 양만큼 필요한 부품을 이용해서 딱딱 그때 맞추어서 생산한다. 미리미리 만들어 놓고 뭐 이렇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실은 그 개념을 정확하게 영어로 표현하면 아마 just on time이 오히려 더 맞는 표현일 거예요. 그때 맞추어서 한다는 거지. just in time은 이게 이제 영어로 말하면 뭐 예를 들어 10일 안에 한다. 뭐 어느 제한된 시간 안에만 처리하면 된다. 뭐 이런 개념인 반면에 사실 원래 뜻은 그때 꼭 필요할 때만 어떤 작업을 한다. 뭐 이런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개념인데 서양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올바른 영어 표현은 just on time의 개념인데 당시 일본 사람들이 이제 영어가 좀 약하니까 그냥 자기들이 이렇게 just in time이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자기들이 막 번역해서 사람들에게 알리고 부르고 있더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름을 만들었으니까 그 사람들의 이름을 존중해 줘야죠. 그래서 이제 JIT라고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개념은 just on time의 개념이 오히려 영어식 표현으로는 맞을 거다. 자, 이 just in time의 개념은요, 어떻게 하면 지금 이 서플라이하고 디맨드하고 매칭을 시킬까라고 하는 고민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오퍼레이션즈 매니지먼트의 궁극적인 목적이 서플라이와 디맨드를 매칭시키는 거죠. 예. 어떻게 보면 just in time이 딱 그 개념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The goal is to create a supply process that forms a smooth flow with its demand. 자, 수요에 맞게 아주 부드러운 어떤 정체, 멈춤 이런 거 없이 부드러운 생산의 흐름을 가져가겠다. 뭐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Thereby giving customers exactly what they need when they need it. 고객이 꼭 필요로 하는 것을 꼭 필요할 때에 고객에게 제공한다. 자, 이런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철학을 이제 실현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좀 가만히 분석해 보면 크게 보면 세 가지 스텝을 따르게 되는데요. 첫 번째가 achieve one unit at a time flow. 한 번에 하나씩 물건을 뭐 흘러다니게 한다. 뭐 이런 개념이고요. 두 번째, produce at the rate of customer demand. 고객이 발생시키는 수요에 발맞추어서 수요의 속도에 맞추어서 생산한다. 자, 이런 개념이 있고요. 세 번째, implement a pool system using Kanban or make to order production. 칸반이라는 거 좀 이따 설명할 거고, make to order를 사람들이 이제 MTO 방식 이렇게 말하는데, make to order 주문을 내리면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자, 만드는데 뭘 위해서? 주문을 위해서 만든다. 자, 요거랑 조금 이제 비교되는 개념이 MTS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자, 요거는 이제 make to stock 방식이에요. 만들어서 재고로 갖고 있다는 얘기죠.
스탁을 위해서 만든다. 이 얘기가 미리 만들어서 스탁, 재고로 갖고 있겠다. 이런 철학도 있고요. 그 다음에 assemble to order라는 방식도 있어요. assemble to order. 아니 MTO는 주문이 내려지고 나서 만들기 시작하니까 고객이 물건을 받을 때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리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만들어서 재고로 쌓아놓는 MTS에 비해서는 재고가 쓸데없는 재고가 많이 남지도 않고 고객이 주문을 하면 만드니까 뭐 낭비되는 재고는 없어. 그런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 자, 그래서 떠오른 생각이 그러면 미리미리 반제품 같은 거 좀 미리 만들어 놓고 주문이 내려지면 그때 어셈블만 하자. 조립만 하자. 그러면 고객 입장에서는 주문 내리면 이 공장에서 조립만 해서 바로 갖다 주니까 그나마 시간이 좀 빨라지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요 세 가지의 방식이 있는데 뭐 어떤 것이 맞고 어떤 것이 옳다라는 것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제품의 특성에 따라서 어떤 기업의 전략에 따라서 각각의 이제 사용되는 경우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MTO 방식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MTO 방식이 Just in Time이 추구하는 방식인데, 자, 요것의 이제 문제점 때문에 이제 칸반이라는 아이디어도 썼고, 자, 요렇게 이제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Achieve one unit at a time flow를 구축한다는 것이 어떤 거냐. 자, 다음 슬라이드에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one unit at a time flow. 자, 한 번에 하나씩이란 뜻인데, 자, 이걸 비유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to technology, to move people from one level of a building to another. 자, 사람을 건물 내에서 낮은 곳에서 높은 쪽으로 이동시키는 기술에는 뭐가 있어요? 엘리베이터가 있고 에스컬레이터가 있겠죠. 그래서 이 엘리베이터의 그림과 에스컬레이터의 그림을 제가 그렸는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빌딩에서 이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자, 엘리베이터는요, 사람이 와서 일단 기다려야 돼. Plenty of waiting. 엘리베이터가 우리 층에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죠. And jamming of people. 사람들이 많이 타면 막 서로 이렇게 막 부대낄 수도 있어요. 뭐 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떨 때는 비좁아서 못할 때도 있겠죠. 자, 그런 반면에 에스컬레이터는 no waiting. 자, 오면 기다리는 게 없어. 그냥 바로바로 타고 올라가잖아요. 그죠? And no jamming of people. 사람들끼리 부대끼는 것도 없어. 그래서 한 사람 오면 그냥 바로바로 타고 조금씩 올라가는 겁니다. 뭐 올라가는 속도, 뭐 10층 높이로 올라가는 속도는 엘리베이터가 더 빠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람이 엘리베이터에 여러 사람 모일 때까지 이 엘리베이터가 그리고 이 2층에 엘리베이터가 도착할 때까지 사람들은 일단 좀 대기를 해야 되죠. 자, 엘리베이터에서, 즉 빌딩 내에서 엘리베이터가 가진 특성, 에스컬레이터가 가진 특성을 한번 비교해 보면 이러한 특징이 있는데, 이것을 생산 현장에서 한번 비유를 들어보면 이런 거죠. 엘리베이터는 어떤 상황이냐? 라지 배치 사이즈를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엘리베이터에 사람 많이 태우고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배치 사이즈가 큰 거지. 우리 앞에서 배치 사이즈 다 배웠으니까 이해가 갈 거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오래 기다리잖아요. 사람들이 와서 일단 기다려야 되니까 셋업 타임이 오래 걸리는 거야. 어떻게 보면. 에스컬레이터는요, 한 사람 한 계단에 서서 올라가니까 배치 사이즈가 작은 거고요. 그 다음에 셋업 타임도 짧죠. 그래서 이런 특징으로 한번 비교해 볼 수 있는데, 지금 둘 중에 이 Just in Time이 추구하는 생산 현장은 바로 이 에스컬레이터에 해당하는 겁니다. 모아놨다가 한 번에 처리하려고 하지 마라. 그때 조금씩 바로바로 처리를 해라. 자, 이런 생산 프로세스가 좋은 프로세스다. 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produce at the rate of customer demand. 고객의 수요의 박자에 맞춰서 그 속도로 생산해라. 미리 생산하지 말고, 고객이 뭐 일주일에 하나씩 사가면 우리도 일주일에 하나씩 만들어야지. 미리 막 2, 3일 동안 엄청 만들어 놓고 몇 주 동안 놀고 이러지 말라는 거지. 그러니까
뭐 대기하고 재고가 쌓이고 이런 게 다 낭비라는 철학이에요. 조금 부연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Forecast-based production usually cause substantial inventories or customer backorders. 아니 보통 우리가 이제 생산 계획을 짜든지 뭐 부품을 몇 개를 미리 사와서 우리가 준비해 놓을까. 자, 이런 계획을 짤 때 많은 회사들이 많은 환경에서 forecast based 프로덕션을 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몇 개 팔릴 것 같다 예측을 하고 그 다음에 생산 계획을 짜고 뭐 부품도 주문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면 usually cause substantial inventory, 재고가 많이 남든지 아니면 재고가 없어서 고객에게 물건을 제때 못 주는 바람에 뒤늦게 줘야 하는 백오더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물건이 남아돌고 어떨 때는 물건이 모자라다는 얘기예요. 왜냐? 사람은 정확하게 포캐스팅 할 수 없거든요. Historically, most large-scale operations have operated their processes based on forecast. 대부분, 그러니까 대량 생산을 하는 오퍼레이션에서는 이 make to stock 방식을 사용합니다. 자, 대부분 그래요. Historically. Most forecasts have the negative property of not being right. 아니, forecast라는 것은 딱 정확하게 맞아떨어질 수가 없죠. 우리가 신이 아니니까. 자, 그런 이제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 So, at the end of planning period, 계획을 좀 이렇게 짜고 나면 the ERP and MRP system would update its production plan. 먼저 MRP는 Material Requirement Planning의 약자입니다. Material Requirement Planning. 내가 자동차를 한 대 사면 바퀴가 4대 필요하다. 그러니까 자동차를 10대 사면 바퀴가 40개가 필요하다. 이런 계산을 하는 시스템이에요. 머터리얼이 얼마나 require 되는지를 계산하는 시스템. 그래서 모든 생산 현장에는 MRP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ERP는 이제 MRP에서 조금 더 한 단계 나가서요. Enterprise Resource Planning의 약자인데요. ERP. 그래서 이런 뭐 자재, 부품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인력, 그 다음에 예산, 뭐 이런 모든 것들을 회사의 리소스, 모든 리소스를 이렇게 플래닝을 하자는 얘기죠.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생산 계획이 만들어지면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생산 계획이 만들어지면 이번 주에 우리가 자동차 몇 대 만들어야 되니까 사람이 몇 명 필요하고 부품이 몇 개 필요하고 뭐 이런 계획을 짜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 계획이 나오면 next production plan을 이제 업데이트 자꾸 하겠죠. Taking the amount of inventory in the process into account. 재고가 몇 개나 있는지 이제 감안을 하면서 이런 계획이 짜여집니다. This way, in the long run, 자,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방법은요, production more or less matches demand. 결국은 이 production이라는 것이 demand하고, 그러니까 롱런으로 보면 대략적으로는 맞습니다. 대략적으로. 아주 거시적으로 보고 뭐 1년 계획을 본다든지 그러면 별로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 하지만 in the day-to-day operation 매일매일 행하는 일별 작업에서는요. extensive period of substantial inventories or customer backorder exist. 연단위 계획은 뭐 대략 수요와 공급이 맞지만 일별 계획을 보면 어떨 때는 모자라고 어떨 때는 남아돌고 막 그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다. 자, 그런 게 낭비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TPS, 즉 Toyota Production System, aims at reducing finished goods inventory by operating its production process in synchronization with customer order. 고객의 주문과 동기화시켜서 synchronization, 동시에 일어난다는 얘기인데요. 우리의 프로덕션 프로세스를 고객의 주문과 동기화시켜서 완제품이, 즉 finished good, 완제품의 재고가 좀 줄어들도록 하는 것이 이 TPS의 철학입니다. 자, we translate customer demand into production rate. 자, 고객의 수요를 생산의 어떤 속도로 이렇게 변화를 시켜주려면, translate 해주려면 어떤 도구들이 좀 필요한데, 그래서 the concept of tech time 이런 용어를 사용했어요. tech time. 이 tech이란 말은 독일 말로 이 택트라는 것이 시계를 말합니다. 클락.
똑딱 똑딱 가는 그 시계. 우리가 피아노 치고 뭐 악기 연주할 때도 이렇게 똑딱 똑딱 박자 맞추는 기계 있잖아요. 자, 그런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a JIT process should follow the tag imposed by demand. 수요가 일어나는 것에 그 어떤 박자, 그 박자를 맞추기 위해서 어떤 도구가 필요하다. tag이라는 개념이 필요하다. Just like an orchestra need to follow a common tag imposed by conductor. 지휘자가 이렇게 지휘하면 그때 지휘에 맞춰서 악기를 연주하듯이. 자, 그 도구에 대해서 얘기하기 뭔가 전에 방금 앞에서 보니까 뭐 재고가 어떨 때는 남고 어떨 때는 모자라고 막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왜 그런 도구가 좀 있어야겠네요. 이렇게 재고에 민감하냐? 그런 도구가 나올 텐데 같이 한번 왜 이렇게 보시죠. 재고에 민감할까 생각을 해보면 제가 저 앞에서 퀄리티 매니지먼트 공부할 때 재고 관리를 얘기하면서 재고가 적당하게 우리가 유지를 하지 않으면 제품의 퀄리티에도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얘기해도 잘 모르니까 나중에 설명하겠다라고 했었는데요. 자, 그 말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이 비유를 해서 그림을 그리면 여기 이제 바다 위에 배가 떠가는데 이 배가 고객의 주문이에요. 주문. 오더. 여기 오더라고 적어놨죠. 그래서 이제 이 주문이 배가 흘러가는데 바다의 밑바닥에는 여러 개 암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게 문제점들이야. Long setup time, 뭐 unbalanced workload, poor maintenance, poor quality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여기서 이 수심을 즉 바다의 깊이를 사실은 인벤토리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즉 인벤토리가 많으면요. 즉 수심이 높으면 이 배가 흘러가는데 암초랑 부딪힐 일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주 부드럽게 이제 이 주문 고객의 주문이 처리가 됩니다. 몇 개 달라 그러면 몇 개 주면 돼. 왜냐? 재고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생산 현장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재고가 많으면 문제점이 눈에 보이질 않아요. 자꾸 우리 생산 프로세스에 문제가 있는데 이걸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거지. 왜냐? 재고로 전부 다 땜빵해서 처리를 해버리니까. 근데 만약에 우리가 재고를 낮추잖아, 이렇게. 재고가 수심이 낮아지면 드디어 오더가 이러한 암초에 이제 걸리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주문이 고객이 물건을 100개 달라 그러는데 이번에 우리가 80개밖에 못 만들었네. 100개를 못 주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야. 그러니까 왜 이번에 100개를 못 만들고 80개밖에 못 만들었나 보면은 비로소 그 조직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눈에 보인다. 품질의 문제, 뭐 롱 셋업 타임의 문제, 즉 오퍼레이션의 여러 가지 비효율적인 것들을 알아차리게 된다. 그래서 비로소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재고를 낮게 가져가야지만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숨겨진 문제점들을 알아차리게 되고 비로소 그것들을 개선할 수 있다. 그래서 재고가 많으면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재고를 작게 가져가야 우리가 가진 문제점을 개선해서 결과적으로는 인벤토리가 작아야 우리의 퀄리티 매니지먼트 활동이 좋아진다. 이런 철학을 갖고 있는 거죠. 재고가 많으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퀄리티 문제가 있는지. 우리 오퍼레이션에서의 퀄리티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재고를 낮춤으로 인해서 비로소 발견하고 장기적으로는 이런 우리 회사가 더 개선될 수 있다. 자, 이런 철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JIT가 계속 인벤토리에 아주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스텝에 풀 시스템을 이제 실현한다 그랬는데요. 풀 시스템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서플라이 체인으로 따지면 고객이 있는 쪽으로 우리가 이쪽 방향을 다운스트림이라 그러고요. 이 공급자가 있는 곳 쪽을 업스트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제품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거지. 아래쪽에는 카스터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은 업스트림에서 다운스트림으로 흐르고요. 반면에 고객은 다운스트림에서 업스트림 쪽으로 이제 주문을 내릴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스텝 3에서 물건이 만들어지면 주면 되는데 여기서 주문이 내려지고 이쪽으로 물건이 갔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앞 동네에서 모르면 그 아까 택이라고 했던 그 박자에 맞추어서 생산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여기서 모르고 있단 말이지. 자, 그래서 안 되겠다. 여기서 주문이 내려왔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줬다라는 사실을 자꾸 이쪽으로 정보를 전달해야 돼. 이쪽은 주문의 정보고 이쪽은 이제 물건의 흐름이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가겠죠. 자, 그럼 어떻게 줄 거냐? 자, 이런 고민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이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일본 사람들이 사용했던 개념이 이제 칸반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좀 이따 칸반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요. 일단 풀 시스템이라는 것은 이게 잡아당긴다는 거잖아요. 자, 그 말은 고객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잡아당겨서 자기가 가져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주문을 내려서 물건을 받아간다는 것을 고객이 물건을 잡아당겨서 풀해서 가져간다. 자, 그래서 설명을 좀 보시면 in a pull 시스템에서는 즉 고객이 잡아당기는 거예요. The resource furthest downstream is paced by market demand. 여기에 있는 어떤 뭐 기계 장치라든지 뭐 작업자가 풀 시스템에서는 여기서 물건을 가져갔다는 정보가 여기서 물건 가져가면 이 스텝 1에서도 알아차린다는 거지.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을 조금 점프를 했는데요. 자, 지금 첫 번째 문장은 the resource furthest downstream. 자, 여기 있는 작업자가 이거 물건 가져가면 가져갔다는 걸 알아차린다는 거고요. In addition to its production, it also relays the demand information to the next station upstream. upstream 쪽에 있는 next station. 여기서 물건 가져갔다는 사실을 이쪽으로 알려주면 여기 있는 사람도 물건 하나 가져갔구나. 그럼 내가 또 물건 하나를 이쪽으로 줘야겠다라고 알아차리는 거고요. 그렇다는 사실을 여기다가 알려주면 또 여기 있는 이 작업자가 내가 물건을 이제 하나 갖다 줘야겠구나. 자, 이렇게 알아차리도록 그 정보를 릴레이 하자고. 계속 이렇게 전달하자는 거예요. Thus ensuring the upstream resource also is paced by demand. 제가 제일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식으로 하면 여기 커스터머가 물건 하나 주문을 내려서 물건을 가져가면 이 사람도 그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물건 하나 갖다 줘야겠구나. 자, 그렇게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을 이제 칸반이라는 방식을 써가지고 정보를 릴레이 할 텐데요. 자, 칸반이라는 방식이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칸반. 자, 미리 말씀드리면 이게 한자어로는 이렇게 생겼는데 우리나라 말로 따지면 이게 한마디로 간판이에요. 간판. 여러분 길거리 다니시면서 가게에 간판을 보시죠. 이 상점은 무엇을 파는 가게다. 이것을 좀 메시지를 전달하는 목적이지 않습니까? 자, to meet JIT objectives. 자, JIT의 목적을 완수하기 위해서 the process relies on the signals or kanban. 자, 프로세스가 어떤 신호에 의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고객이 물건을 가져갔구나 라고 하는 신호를 이 프로덕션 프로세스의 업스트림 쪽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차리도록 하는 어떤 장치가 필요하다. Between different points of the process, which tell production when to make the next part. 언제 그 다음 부품을 만들어야 되는지를 그 프로덕션에게 알려주는 그런 어떤 시그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Japanese word for card or ticket, 이 칸반이란 말은 일본어로 우리나라 말로 영어로는 카드나 티켓,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어떤 시그널,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매개체란 뜻이죠. Kanban authorizes production. 자, 칸반이라는 그 어떤 시그널을 우리가 받으면 이제 프로덕션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프로덕션을 authorize 한다. 권한을 준다. 프로덕션 하라고 시킨다. 이런 얘기죠. From downstream operations based on physical consumption. 물건을 탁 사용하게 되면은 다운스트림에서 업스트림 쪽으로 신호가 간다는 거지. 자, 그래서 프로덕션을 릴리즈 하게 된다. Kanban may be a card, flag, verbal signals, IT system. 저 다운스트림 쪽에서 물건을 샀다라는 정보를 솔직히 사람이 막 소리를 질러서 앞쪽에다가
전 알려줘도 되겠죠. 야, 우리 방금 물건 하나 사갔어. 이렇게 알려줘도 되는 거야. 혹은 어떤 뭐 카드 시스템을 사용해도 되고, 어떤 깃발 신호를 날려도 되고요. 그래서 뭐 말로 해도 되고, 요즘은 뭐 IT 시스템으로 잘 되고 있겠죠. 그래서 칸반 퀀티티즈, 자, 칸반이라는 것은 이제 좀 이따 보시겠지만 이게 이제 일종의 신호 표기인데, 밑에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원 카드 칸반 시스템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그림이 조금 바로 처음 보면 복잡하죠. 그래서 지금 대략 말씀드리고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운 애니메이션을 제가 그 다음 슬라이드에 준비했으니까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여기 얻는 작업장이 있는데 여기 이제 물건들이 있어. 자, 그거를 이렇게 물건을 이동시켜 줘야 되는 거야. 이렇게 이동시켜 가지고 여기다 갖다 놓고, 그 다음에서 어떤 작업자가 이게 물건을 여기 있는 걸 다 가져가겠죠. 자, 그때 여기서 물건을 가져갔다라는 것을 앞쪽에다 알리기 위해서 지금 이 박스에다가 늘 이렇게 태그를 붙여 놓는 거야. 즉 일종의 카드를 붙여 놓는 거죠. 이렇게 카드를. 자, 그래서 늘 카드가 붙어서 돌아다니다가 여기에도 카드가 붙어 있는데 이 사람이 이 물건을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이제 빈 박스가 됐잖아. 빈 박스가 되면 이 카드를 이쪽으로 전달해 주는 거야. 어떤 식으로건. 전달해 주면 여기 있는 사람이 이 카드를, 이 칸반이라고 하는 것을 받으면 여기다 다시 붙이는 거지. 이렇게. 여기다 붙여. 그래서 이 카드가 붙으면 요로 이동을 하는 거야. 그럼 여기 모여 있고, 여기 있다가 이제 하나씩 들어오면 이게 또 이쪽으로 약간 이동하겠죠. 그러면 이 사람이 다시 이 카드를 갖다 쓰고, 자, 이게 지금 고정된 지금 그림에다 그려놓으니까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제가 좀 이따가 또 다른 형태의 칸반 시스템을 다음 슬라이드에 보여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칸반 퀀티티라는 것은 이 이름표의 개수예요. 이걸 내가 몇 개를 유지할 거냐. 지금 여기 점 찍어 놓은 건 지금 4개죠. 하나, 둘, 셋, 4개가 있으면 이 공장 내에서는 이 박스가 맥시멈 4개만 꽉 차서 돌아다닐 수 있는 거야. 맥시멈 4개. 이거는 갖다 썼기 때문에 지금 빈 칸반이 일로 가고 있고요. 자, 그래서 우리 회사에 적합한 이 카드의 개수는 몇 개냐? 라는 것은 a function of lead time and consumption rate of the item being replenished. 여기 이제 고객이 가져가는 이 속도하고 그 다음에 물건을 이걸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 리드 타임의 어떤 수학적인 함수의 형태를 따릅니다. 사실은 뭐 복잡한 수학식은 아닌데 저는 여러분 또 헷갈리는 걸 피하기 위해서 이번 강의에서 그 수학식을 저는 말씀을 안 드릴 거예요. 그래서 꼭 필요하면 보면은 이제 이해가 되는데 저는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칸반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를 좀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제가 이 칸반 시스템 종류가 많은데요. 한 예로 제가 이번엔 투 카드 칸반 시스템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지금 여기가 어떤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던 어떤 공간이고, 여기가 물리적으로 떨어진 공간이고요. 여기에 이제 기계 장치가 하나 있고, 여기 기계 장치가 하나 있어서 이 기계 장치에서 물건을 만들면 여기 스토리지에 쌓아놨다가 이것을 이쪽 스토리지로 이동시켜서 이 두 번째 방에 있는 머신에서요. 이 스토리지에서 이제 물건을 가져다가 또 가공을 하고, 그 다음 스텝으로 주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투 카드라는 것은 여기 지금 withdrawal 칸반과 프로덕션 칸반이라고 제가 노란색과 분홍색으로, 즉 withdraw의 W, production의 P라는 이 알파벳을 써가지고 표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실선은 실질적인 자재가 흘러가는 그 방향을 말하는 거고요. 이 점선은 시그널의 이동 방향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이 상황에서 한번 보세요. 제법 시간이 많이 투자가 된 PPT 머터리얼인데요. 자, 한번 보세요. 자, 지금 현재 첫 번째 방에 있는 스토리지의 어떤 컨테이너 박스에 프로덕션 칸반이 붙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방에서 이 스토리지에 어떤 컨테이너 박스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withdrawal 칸반이 붙어 있네요. 자, 이 상황이 이제 지금 딱 제일 처음 상황이라면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이 뒤쪽에 있는 머신에서 이 스토리지에 있는 물건을 가져갔지 않습니까? 그럼 갖다 쓰는 거야. 여기서 이제 뭔가 가공을 하는 거야. 그러면 가져갔으니까 그 위드드로얼 칸반이 이제 앞쪽으로 이동되는 거죠. 앞쪽으로 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어떤 이 스토리지를 관리하는 사람은 위드드로얼 칸반이 오잖아요. 오면은 자기가 원래 프로덕션 칸반이라고 붙어 있던 곳에다가 프로덕션 칸반을 떼가지고 다시 앞쪽에 있는 기계에다 보내주고 위드드로얼 칸반을 붙여서 앞쪽으로 이 뒤쪽 방으로 지금 이동을 시켜준 거죠. 자, 그럼 여기 있는 어떤 사람이 있겠죠. 그 사람은 프로덕션 칸반이 왔잖아. 자, 그러면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컨테이너 박스에 갖다 붙여가지고 비로소 그것을 그 다음 스토리지로 이동시켜 놓는 거예요. 자, 그럼 아까 제일 첫 번째 상황과 똑같죠. 자, 그 다음 다시 한번 보세요. 또 이 두 번째 머신이 물건을 갖다 씁니다. 자, 그럼 갖다 쓰면은 다시 위드드로얼 칸반이 앞으로 가고, 그럼 여기 있는 사람이 이제 알아차리는 거예요. 아, 두 번째 방에서 물건을 갖다 썼구나. 그럼 내가 이제 물건을 보낼 때가 됐구나. 자, 이렇게 보낼 때가 됐다는 걸 알아차리고 보내죠. 그 다음 프로덕션 칸반을 다시 첫 번째 머신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면 이 작업자가 이제 알아차리는 거예요. 아, 내가 물건을 우리 스토리지로 보낼 때가 되었구나. 자, 이렇게. 다시 원상복귀가 된 겁니다. 자, 이런 게 이제 칸반 시스템이에요. 자, 이 칸반의 역할은 이제 좀 아시겠죠? 내가 언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이 칸반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 칸반이라는 것은 뭐 목소리도 되고 뭐 수기 신호도 될 거고 이름표도 될 거고 아니면 IT 시스템으로도 정보를 전달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칸반 시스템은 변종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위드드로얼 칸반하고 프로덕션 칸반 두 개밖에 없으니까 이 스토리지와 이 스토리지에는 항상 박스 여기 하나의 박스밖에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재고량이 저 어떤 수준에서 계속 유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방에서의 이 스토리지에는 아무리 많아봤자 재고가 하나밖에 없고요. 한 박스 하나밖에 없고요. 이 두 번째 방에서도 스토리지에는 아무리 많아도 재고가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과다한 재고를 피할 수 있다. 그때 필요할 때 우리 이제 후속 공정에서의 수요의 속도에 발맞추어서 앞에 있는 머신 A가 거기에 발맞추어서 생산을 한다. 자, 이런 것이 택 타임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객이 물건을 가져가면은 우리가 이제 거기에 맞추어서 생산을 하는. 자, 그래서 이제 풀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 자, 풀 시스템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도구가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이 TPS에서는 두 가지 형태를 이제 주로 사용하는데 그 두 가지가 하나는 방금 말씀드렸던 칸반 시스템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make to order 시스템이에요. 자, 먼저 칸반 시스템과 make to order 시스템 좀 다르죠. 자, in Kanban based pool, the upstream replenishes what demand has withdrawn from the downstream. 다운스트림에서 물건 가져가면 저 upstream, 즉 생산 선행 공정에서 드디어 물건을 이제 가져갔구나. 그래서 내가 보충시켜 줘야겠다. 이제 알아차리는 겁니다. 반면에 이 make to order production은요, refer to the release of work into the system only when customer order has been received for that unit. 고객이 물건을 사가면 그때서야 이게 작업을 이제 시작하는, 자, 이런 철학인데요. 이 각각이 사용되는 환경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자, 먼저 타겟 프로덕트를 성질을 한번 생각해 보면 칸반은 Target products are produced in high volume and limited variety. 너무 다품종이면 이 칸반이 오히려 안 맞아. 그래서 조금 제한된 품목, 뭐 단일 품목이면 더 좋고요. 그 다음에 대량 생산을 할 때 과도한 재고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생산 활동을 하는. 방금 앞에서 우리가 칸반 시스템 애니메이션도 봤으니까 좀 이해가 되리라 봅니다. 반면에 make to order는 high variety. 되게 다품종일 때, 그 다음에 생산 수량 양은 작을 때, 이때가 이게 어울려요. make to order는. 그 다음에 이 칸반 시스템이 어울리는 것은 short lead time이 걸릴 때,
short lead time이 걸릴 때 so that it makes economic sense to have a limited number of Kanban card. 그러니까 칸반의 개수만큼만 재고가 유지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물건이 사람들이 막 많이 사가 이제 후속 공정에서 물건을 막 빠른 속도로 가져가면 빨리빨리 칸반의 개수만큼 만들어서 이제 물건을 제공해야 되니까 리드 타임이 너무 오래 걸리면 칸반 시스템이 실패하게 되겠죠. 혹은 리드 타임이 오래 걸리면 칸반의 개수가 되게 많아지는 거예요. 칸반의 개수가 칸반의 개수만큼 재고량이 증가하니까. 반면에 make to order 방식은 long lead time is allowed. 고객들이 물건을 주문하고 나서 우리가 비로소 생산 활동을 제일 처음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고객들이 오래 기다려 줄 수 있는 품목들, 그런 거일 때, 즉 long lead time이 허용될 때는 make to order도 오케이. 예를 들어서 뭐 이탈리아에 막 수공업으로 만든 자동차, 뭐 페라리에 무슨 세계에서 뭐 몇 대 안 되는 그런 자동차, 그걸 대량 생산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주 버라이어티, 그러니까 하이 버라이어티, 즉 어떤 독특한 특이한 형태의 자동차고 로우 볼륨으로 생산하고 하나 만드는데 이제 주문이 내려지면 그때부터 만들기 시작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런 것은 make to order 방식이 어울릴 거다. 근데 조금 더 제품이 단순화되고 대량 생산을 좀 하고 생산 리드 타임이 좀 짧고 하면은 칸반이 어울린다. 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칸반 시스템은 이 칸반의 개수만큼 인벤토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인벤토리 코스트가 조금 낮은 경우에 어울릴 것 같고요. 근데 make to order는 재고가 없잖아요. 주문 받고 딱 그 주문 받은 개수만큼만 지금 뚝딱뚝딱 제일 처음부터 시작해서 만들어서 제공하니까 재고가 많이 없어. 그래서 하이 인벤토리 코스트일 때 오히려 이게 맞아. 그러니까 미리 만들어서, 그러니까 칸반의 개수만큼이라도 미리 만들어 놓으면 재고 유지비가 많이 든다. 그러면 그거는 칸반 시스템에 적합하지 않죠. 재고 유지비가 많이 들면 재고를 아예 안 가져가는 게 제일 좋으니까 make to order 방식이 오히려 어울린다. 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JIT 얘기 다 했어요. 그래서 칸반 시스템까지 봤고요. 그 다음 make to order 방식, 이런 얘기까지 함께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lean operations의 또 다른 어떤 툴인 포카 요게, 이것도 일본 말인데요. 자, 이걸 이제 우리나라 영어식 표현으로 바꾸면 mistake proofing, 실수를 애초에 방지하는 그런 어떤 철학이에요. Japanese slang for avoiding inadvertent errors. inadvertent라는 얘기는 unintentional, 의도하지 않은 에러를 애초에 회피하는, 회피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일본의 말이에요. Which was formalized by 시고에 신고. 일본의 어떤 엔지니어인데 시고에 신고라는 사람이 이게 정립을 했다. A mistake proofing device or process to prevent a defect occurring during manufacture. 제조하는 어떤 생산 활동을 하면서 생길 수 있는 어떤 불량들, 디펙트가 막 발생할 수 있는데 그걸 애초에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고안된 그런 장치들을 말합니다. 자,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죠. 저 여기 example이라고 1, 2, 3 제가 말로 설명했는데 그냥 요 그림 3개를 설명한 거예요. 자, 첫 번째 보세요. 여기 이런 플러스와 마이너스 핀이 2개가 있는데 이것을 이제 이 소켓에다가 꽂아야 되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이 소켓에 있는 구멍의 크기나 이 핀의 크기가 만약에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동일하다면 이 플러스 마이너스 잘못 꽂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지. 자, 그래서 애초부터 만들 때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렇게 크기를 다르면 실수를 아예 애초에 방지할 수 있잖아요. 자, 이런 것도 일종의 아이디어죠. 실수를 방지하는 아이디어. 우리 이런 거를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여러분 혹시 자동차 타시면 배터리 여러분 나중에 혹시 방전되면 점프 케이블이라는 걸 가져와 가지고 옆 차에서 시동을 걸고 거기서 전기를 한번 받아와서 우리 자동차의 엔진을 한번 배터리를 튀겨줘야 돼요. 엔진이 돌기 시작하면 배터리가 충전이 되는데 어쩌다가 여러분이 실내등을 켜놓고 헤드라이트 켜놓고 차에서 내렸다. 그러면 이제 방전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플러스 케이블하고 마이너스 케이블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자동차 이제 연결을 해야 되는데 요쪽에도 자동차가 있고 요쪽에도 자동차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쪽에도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꽂을 곳이 있고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꽂을 곳이 있을 때 이 케이블로 플러스는 플러스끼리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끼리 꽂아야 돼. 나중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 꽂는 곳에 색깔이 다릅니다. 색깔이 플러스 마이너스 꽂는 이 집게로 이제 딱 꽂게 돼 있는데 이 집게를 꽂는 색깔이 달라. 그 다음에 이 케이블의 색깔도 달라. 그래서 뭐 빨간색과 파란색을 서로 연결하지 못하도록 빨간색은 빨간색끼리 파란색은 파란색끼리. 자, 이런 것도 일종의 포카6개 아이디어가 반영이 된 거죠.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이 케찹통 보세요. 이 케찹통이 사실 지금도 사실 이런 케찹통이 나오긴 합니다만 유리로 된 이런 케찹통을 생각해봐. 그럼 케찹이 이렇게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케찹을 써야 될 때 뚜껑 열고 이거 흔들어야 되죠. 이거 나오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그러니까 이걸 이 유리로 생긴 케찹통을 뒤집어서 케찹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도 낭비. 그 다음에 이걸 막 흔들어서 빼는 나의 에너지도 낭비. 흔들다가 갑자기 케찹이 왕창 대규모가 나와가지고 뭐 식탁이 엉망이 된다든지 우리 옷에 막 케찹이 묻는다든지 이것도 다 낭비. 그걸 애초에 피하는 방법이 뭐냐? 이렇게 주둥이를 여기 이제 이쪽으로 이제 케찹이 나와야 되는데 이걸 이제 밑바닥으로 향하게 해놓으면 케찹이 이렇게 밑에 쪽으로 쏠리니까 그냥 이 튜브를 누르기만 하면 그런 실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느냐. 자, 이것도 일종의 포카6개의 철학이 반영된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자동차 여러분 주유구 기름 넣을 때 보세요. 가스 넣을 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여기 이 뚜껑에 이 선이 달려 있잖아. 사실은 선 없어도 되잖아요. 근데 선이 달려 있어. 이 선은 왜 있죠? 기름 넣고 이 뚜껑 안 닫고 달리는 그런 실수가 있을까 봐. 잃어버리지 말라고 선 달아 놓은 거고요. 두 번째, 이 뚜껑을 여기에다가 이 가스를 넣고 나서 이걸 이제 이게 오른쪽으로 돌려서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잠그지 않습니까? 잠그면 여러분 이제 나중에 기름 넣어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잠그면 어느 순간부터 띠디디딕 소리가 나요. 자, 그 소리의 의미는 뭘까? 소리가 났다는 얘기는 이미 충분히 잠겼으니까 더 이상 힘쓸 필요도 없고 더 이상 돌리려고 시간 낭비할 필요 없다. 그런 메시지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뚜껑을 오른쪽 시계 방향으로 돌리다가 띠디디딕 어느 순간 소리가 나면 충분히 조여졌다 이제 이 뚜껑이. 자, 그러니까 이제 출발해라. 자, 그런 메시지다. 자, 그것도 일종의 포카6개 아이디어죠. 예. 자, 그래서 우리 일반 삶, 그 다음에 뭐 생산 현장, 그 다음에 여러분 뭐 어딜 가든지 사실 이런 사례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혹은 여러분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도 있고요. 자, 요런 것들이 포카6개의 철학이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끝무렵에 다다랐는데요. 자, 이런 리인 오퍼레이션즈라는 철학이 이 조직에 반영이 되려 그러면 조직적으로 뭔가 신경을 좀 써야 돼요. 그래서 크게 보면 매니지먼트 커미트먼트와 임플로이 인발먼트 이 두 가지가 핵심적인데 먼저 매니지먼트가 해야 될 일을. 자, 매니지먼트는 리소스를 지원해 줘야 돼. 시간, 사람, 돈 이런 걸 지원해 주면서 managing and motivating forces behind effort. 사람들에게 자꾸 이게 독려하고 장려하고 그다음에 린 오퍼레이션을 뭐 어떤 이런 활동을 해 가지고 뭐 어떤 웨이스트를 줄였다. 그러면 어떤 뭐 상도 주고. 그죠? 보너스도 주고. 사람들 교육도 시켜 줘야 되고 훈련도 시키고 이런 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인플로이들은 사실은 인플로이가 제공할 수 있는 것은요. The intimate knowledge of the job performed. 현장에서 일어나는 잡에 대한 가장 밀접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 이 사람들이. 사무실에서 이 오피스 직원들은 현장에서 무슨 뭐 생산 라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르잖아요.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지. 근데 생산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 정보를 줘야 되고요. Identification of existing and potential hazard. 존재하거나 미래에 생길 수 없는 이런 위험 요소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발견하려고 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매니지먼트와 이 인플로이가 같이 박자가 맞아야 돼요.
Together they provide the solutions to the issues. 이 둘이 함께 함께 공동 작업을 해야 진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된다. 자,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끝으로 이런 리인한 생각을 우리 조직의 이제 변화로 이게 반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Lean is never ending improvement. 이거는 끊임없는 개선의 노력이에요. Based on customer focus and waste elimination. 자꾸 고객에 초점을 맞추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낭비를 줄여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평생 가면서 해야 된다는 얘기죠. There are many principles, ideas, and tools that are used to make up this system. 자, 이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원칙들, 생각들, 도구들이 있다. A good way to understand the lean is to remember these principles. 이런 원리, 원칙들을 좀 기억해야 되는데 몇 가지 유명한 원칙들이 있어요. 첫 번째, empower people. 사람들에게 권한을 줘야 돼요. 작업자가 스스로 뭔가 판단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이 권한을 줘야 된다. 아니, 사람들 보고 알아서 자기가 당신이 생각한 올바른 것을 어떤 조치를 취하라고 했더니 나중에 뭐 해가지고 실패했다. 그러면 막 실패를 추궁하고 이러면 다음부터 이 사람들이 스스로 움직이겠어요? 그럼 안 움직이겠죠. 시킨 대로만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는 Lean Operations가 반영될 수 없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권한을 부여하라. 낭비를 줄여라. 이 당연한 얘기고 make it as simple as possible. 아주 심플하게 해라. 아까 우리 5S Visual Workplace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정리정돈되어 있고 간략해야 돼. 모든 게. 너무 복잡한 절차를 따르면 사람들이 이걸 따라오지 못하니까 간략한 게 좋다. Do one thing at a time. 아까 우리 one job at a time. 그러니까 한 번에 하나씩 one unit at a time 프로세스라는 게 있었죠. 한 번에 하나씩 마치 에스컬레이터처럼 그렇게 하려고 해라. Keep it flowing. 이것도 에스컬레이터의 비유로 설명할 수 있죠. 엘리베이터처럼 기다리게 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그 계단이 계속 움직이도록. Make it visual. 5S workplace, visual workplace에서 얘기했고요. Building quality. 이게 이제 품질이라는 생각을 계속하면서 품질 향상에 노력해라. 자, 이런 얘기입니다. The important thing is to get everyone thinking every day. 자, 이거는 아까 계속 우리가 말하고 있지만 continuous improvement의 철학이에요. 모든 사람이 매일매일 이 생각을 하도록 해야 돼. 지금. About ways to improve so that lean thinking becomes part of the fabric of your organization. 여러분 조직의 아주 기본적인 여러분 조직의 구성 요소로서 이게 완전히 몸에 배이게 습관화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자, 이런 철학입니다. 사실은 이거는 제가 뭐 오퍼레이션즈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어떤 기업의 입장에서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뭐 내가 지금 뭐 영어 실력이 떨어진다. 뭐 토익 시험 치면은 뭐 500점밖에 안 나온다. 이거를 일주일 만에 뭐 열심히 뭐 한 달 만에 열심히 한다고 갑자기 900점이 되지는 않잖아요. 매일매일 조금씩 특히나 영어 공부가 그렇죠. 매일매일 조금씩 단어, 구문 이렇게 하나씩 써가면서 외워가면서 하다 보면 뭐 길게는 아니고 지금부터 3년 후에 여러분이 아주 영어에 유창한 원어민 수준의 영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에도 아주 시사하는 바가 큰 그런 주제였습니다. 자, Lean Operations에 대한 내용을 여기서 마치고요. 자, 이제 마지막 호목인데요. 자, 제가 호목을 이렇게 냈습니다. 뭐 어떤 뭐 수리적인 계산하는 호목이 아니고 그냥 자, find two examples. 두 가지 사례를 하나만 찾아봐라. 첫 번째 사례는 just in time. 두 번째 사례는 mistake proofing. 자, 이걸 각각 하나씩. just in time의 사례 하나, mistake proofing의 사례 하나를 in your daily life.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거창하게 무슨 생산 공장에서의 사례가 아니라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If possible, provide examples which need to be improved by these two concepts. 그래서 이미 이런 just in time이나 mistake proofing의 개념이 적용된 사례를 설명해도 좋고 가능하다면 자, 더 높게 제가 평가하고 싶은 것은
아직 적용되지 않았는데 여러분이 이런 두 가지 컨셉을 사용했을 때 우리의 삶이 좀 더 효율적으로 될 것 같은 그런 아이디어를 한번 제시해 볼 수 있으면 해봐라. 자, 이런 제가 일종의 에세이 호목을 냈습니다. 그래서 A4지 한 페이지에다가 너무 길게 쓰지 마시고요. 여기는 1번 사례, 여기는 2번 사례. 자, 이렇게 한번 간략하게 정리만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 클래스의 과제란을 만들어 놓을 테니까 그쪽으로 제출을 하면 됩니다. 자, 이것이 오늘 린 오퍼레이션즈에 대한 강의와 호목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